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시간하고 위치 값을 채워 넣었을 거예요. 측정한 값을 토대로 채워 넣었을 건데, 그 측정한 값을 가지고 이 밑에 있는 이동거리, 속도, 이 속도를 계산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에 있는 적혀 있는 숫자는 저도 실험을 해 가지고 수치를 적어 놨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하고는 숫자가 다를 수 있어요.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. 상관없고요.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처음부터 보겠습니다. 처음 시간이 3.52, 그 다음이 3.57, 3.61 이렇게 나가는데, 그 차이를 구해보는 거예요. 3.52에서 3.57은 0.05초 이렇게 되겠네요. 0.05초. 그 다음엔 얼마냐면 0.04. 지금 이 나중 거에서 처음 거를 빼주고 있습니다. 이 차이를 구하고 있습니다. 0.04, 여기는 0.03, 여기는 0.03이 됩니다.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요 시간 간격이 다 똑같으면 제일 좋은데, 스톱워치가 그렇게 멈추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그거는 이따 보정을 해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할 일은 이동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, 이동 거리는 뭐냐? 처음에 2에 있었는데 2cm에 있었는데 그 다음이 5cm에, 그러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주면 됩니다. 그래서 이 표가 이렇게 사이에 그려져 있습니다. 칸이. 그래서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뺀 것을 여기다 적어줍니다. 이렇게 또 빼면 5, 여기도 5, 여기는 8, 여기는 6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은 이제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요.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?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. 중학교 때는 거속시라고도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, 그대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. 지금 이 구하는 속도는 평균 속도입니다. 이게 구해보면 0.05분의 3 이렇게 되겠죠. 0.05분의 3.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? 60cm/s가 되겠네요. 얘는 초고, 얘는 센티미터니까요. 그러면 여기에다가 단위 생략하고 60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.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는 0.04분의 5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. 0.04분의 5, 0.03분의 8, 그 다음에 0.03분의 6 이렇게 각각 계산을 해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숫자를 넣어 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수평 방향 운동, 수직 방향 운동, 마찬가지로 일단은 이 둘 사이에 차를 계산해 줍니다. 그러면 0.02, 여기는 0.03, 0.04, 0.04, 여기는 0.03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수평 이동거리 또 빼주는 거죠. 이렇게. 그러면 1.5, 여기도 1.5, 여기는 2, 여기는 2. 그러고 나서 똑같은 방법으로 요거 나누기 이거, 요거 나누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값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값을 넣어 줄 수가 있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도 0.02, 0.03, 0.04, 0.04, 0.03. 그 다음에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주죠. 2, 3, 5, 6, 8. 그리고 밑에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수직 속도, 수평 속도, 그 다음에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 속도를 이렇게 다 계산해서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걸 토대로 여기에 있는 이 값을 토대로 여기에다가 한번 점을 찍어 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이렇게 한 칸이 있는데, 여기 보면
모는 종이 그려져 있죠. 이렇게 한 칸 한 칸씩 그려져 있는데 저희가 여기를 보고 여기를 그냥 0으로 놓고 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6개가 필요하죠. 6개. 그래서 0.05 한 칸을 0.05로 잡겠다. 혹은 뭐 0.03으로 잡겠다. 그러면 아니면 네. 한 칸을 0.01로 잡아버리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여기가 0.05. 그럼 몇 개 못 그리죠? 하나, 둘, 셋, 넷, 0.04. 그 다음에 하나, 셋, 그 다음 게 0.04. 뭐 이렇게 해서 그릴 수 있는 데까지만 그려도 되긴 할 것 같아요. 0.03. 차이가 둘, 셋, 여기가 0.03. 그 다음에 속도도 한 칸에 뭐 10씩이다 그러면 1, 2, 3, 4, 5. 여기가 50이 되겠죠. 그러면 0.05 위에 50. 그 다음 있죠. 60이네요. 60. 그 다음 게 125. 그러면 여기가 50이니까 여기가 60 되겠네요. 여기에다 점을 찍고 그 다음 건 아까 125였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여기가 100. 그러면 두 칸 더 올라간 게 120이 되죠. 그다음 두 칸 반으로 올라가면 되겠네요. 두 칸 반 여기 120 점 찍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얼마입니까? 세 번째는 0.04를 더 가가지고 125네요. 0.04 아까 여기죠. 0.04 125 똑같네. 그 다음에 그 다음 값은 얼마냐면 0.03을 가가지고 266. 그러면 0.03 여기였죠. 아까 266이면 이거의 거의 2배죠. 뭐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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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지 않습니다. 예, 이렇게 그리지 않고요. 어떻게 그리냐면 대략적으로 얘네들이 중간값 정도 되게 맨 끝에 점을 잡고 원점을 잡고 중간값 정도 되게 이렇게 그려줍니다. 뭐 이때는 그냥 직선으로 그린다는 생각으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를 뭐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그래프를 또 그릴 수는 있는데 뭐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꼭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직선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 바깥에 있는 점들이 있죠. 직선 밖으로 벗어나는 점들이 많이 생깁니다. 이렇게 그죠? 벗어나 있는 거죠. 이렇게 벗어나 있는 점들은 오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차. 실험에는 반드시 오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중간값 정도로 해서 직선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1차 함수로요. 마찬가지로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도 같은 방법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꼭 굳이 요 한 칸을 0.01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. 본인 편의상 그래프가 잘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려주면 되고요. 마찬가지로 또 이쪽 Y축으로도 한 칸을 10cm라고 놓을 필요는 없어요. 지금 보니까 200까지도 넘어가기 때문에 한 칸을 뭐 20으로 놓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그럼 10칸이면 200이 되겠죠. 그러고 나면은 되도록이면 일직선으로 그려주면 됩니다. 근데 이렇게 수평 속도 같은 경우에는 잠깐 그려보면 수평 속도 같은 경우에는 50, 50, 37.5 이렇게 나가요. 그러면 그냥 한 칸을 10씩 잡으면 1, 2, 3, 4, 5 여기가 50이죠. 첫 번째 점에 50, 두 번째 점에 50, 세 번째 점에 37.5, 네 번째 점에 50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.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일직선으로 원점을 이때는 안 지나가겠죠.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. 이렇게. 근데 이제 또 수직 속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약간 이렇게 우상향 그래프가 점이 나올 거예요. 그러면은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.
그렇게 해가지고 그래프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고 나서 그래프를 토대로 이 밑에 있는 빈칸 본인의 생각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 본인의 생각을 적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또 있죠. 네.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러고 나서 그 뒤에 3단계 마무리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